농지법상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딱 단어를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뭔가 농업을 위해서 뭐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막 그런 땅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어떤 땅이냐면요, 우량 농지가 있습니다. 정말 농업 생산성도 좋고 생산 기반 수리도 다 되어 있고 한 우량 농지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땅이냐? 우리 국민들한테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짜투리 농지들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 개념이죠. 우량 농지, 무슨 나주평야, 호남평야, 김제평야 이런 곡창지대들이 있잖아요. 생산 기반 다 정비됐고 했던 그런 땅들을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진흥지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업진흥지역 땅을 사신다 하면 땅값이 쌀 거예요. 왜 쌌냐? 근데 진흥지역은 그야말로 농업 생산 그리고 농지 개량과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지역이에요. 이 땅은 정말로 경작 의무만이 부과된 땅이다 해가지고 이제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좀 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유념해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 내가 농지를 구입하는 땅이 진흥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진흥지역은요, 크게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가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요,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진흥구역은 그야말로 우량 농지가 집단화된 구역이고요, 이 보호구역은 그러한 진흥구역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둘레에 처진 땅이에요. 그래서 수질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 오염들로부터 이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보호구역이. 그래서 이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다 통칭해서 큰 존이 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우리 부는,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관계기관들도 진흥지역은 정말로 많이 보전을 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흥지역 땅을 구입하셔서 경작을 하시면 쌀집불이든지 다 우대를 받습니다. 지금은 그 진흥지역 안팎의 쌀 직불금 그 지원 단가가요 25%가 차이가 나요. 진흥지역 안 땅을에서 경작을 하시면 지금 현재 97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진흥지역 밖은 72만 원 정도를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국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영농이 경작이, 농지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농지를 본인이 작용하시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 기타 저러한 사유로 내가 잠깐 이 기간만큼은 내가 임대를 줘야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농지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또 헌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어요. 헌법에 아까 첫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농지는 농업인이 경작을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살다 보고 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농지법에서 그 임대차 사유들을 적어 놓는 그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선은 그 임대차 관계를 맺으실 때 민법상 이게 요식이 없습니다. 형식이 없고요. 제가 농지 주인이죠. 여기 이제 임차를 하실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 당사자 간에 그냥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낙성계약이에요. 그냥 양 당사자 간에 의사합치만 보면 그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맺어지고 효력이 생긴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한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임대차가 가능한 사유가 뭐냐? 농지법이요, 이제 헌법의 규정들도 있었지만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농지법이요 1994년 12월 22일에 제정이 됐고 그 시행 시점은 96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재헌헌법이 48년 7월 17일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바로 어떤 게 있었냐면 농지개혁법이 4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농지를 유상몰수해서 유상분배했습니다. 정말 이제 지주들로부터 모든 농지를 다 뺏어와서 정말로 농지를 지을 농업인들한테 다 유상으로 분배를 했거든요. 농지개혁법이 이제 49년에 있었고, 그리고 72년도에 농지와 관련된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쭉쭉쭉 농지와 관련된 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7가지 되는 법들을 이 농지법 단 하나의 법으로 통합된 시점이 96년 1월 1일입니다. 결국은 상속이 되든지 매매가 되든지 해서 모든 땅이, 모든 농지가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땅이 될 겁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농지에 대해서 이제 법이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요거는 임대차가 가능한 사유로, 예외 사유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상속농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농지법에 그 많은 부분들에서 혜택이 있어요. 뭐 임대차, 뭐 개인 간의 임대차도 가능하고, 상속농지는 비농업인도 상속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농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은 그냥 다 상속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상속은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상. 깐난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다 상속을 받게 돼 있죠. 그런 상속농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제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뭐 증조 할아버지께서 손주 딸이 이쁘다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상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농지는 제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을 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분한테 임대차를 할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준 겁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예요. 그리고 그 농업에 들어오셔서 8년 이상 성실하게 경작을 쭉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난 이제 그만 농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농을 하세요. 이농을 하셔도 그러면 8년 동안은 성실히 경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농지는 이제 임대차를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하려는 분한테 임대차 해주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임차자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나 업자한테는 우리 그 농지 소유자들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서 허용을 해준 부분이고요. 네, 전혀 제한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건 있겠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아까 비농업인의 경우는 그 소유 면적이, 그러니까 임차의 경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니까요. 아까 그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도 비농업인도 농지를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살 때는 300m 미만만 살 수 있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만 본인이 살 수 있지만, 요거는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땅을 해서 그냥 경작하는 임대차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도시지역 내 이제 주거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관계를 하셔도 되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경사도가 뭐 15도 이상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땅들 있잖아요. 이런 땅은 이제 뭐 영농하시기에 그 여건이 좀 어렵다 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 줄여서 영불농지라고 하는데, 이런 영불농지 같은 경우를 이제 구입하신 게 되면 임대차 해주셔도 돼요. 본인이 짓지 않고 누구한테나 임차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이제 임대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프다든지 군대에 가야 된다든지 내가 이제 학교에 가야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임대차도 가능하고요.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시는 거는 모든 사유를 불문하고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귀농귀촌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농업경영 계획서도 수립하셔서 농지를 구매하셨지만 와보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다, 공부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실 때는 우선 그 땅을 휴경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다 보고 처분음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농어촌공사한테 임대하시면 어떤 사유도 불문하고 농어촌공사는 그 농지를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줍니다. 다른 이제 경작할 사람한테 그 농지 우선 쓰게 해주고, 그 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아까 이제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 시 이제 이농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임대차가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은 고령 은퇴 농가 있어요. 고령, 여기 보시면 이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시면서 60세 이상이 되시고 이제 5년 이상 작용을 하신 분. 네네, 고령 플러스 은퇴. 고령이시면서 이제 작용하시다가 5년 이상 작용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그 분의 농지도 임대차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임대차 관계를 맺는 사유가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냐 하면요, 이게 다 사실 올라가다 보면 부재지주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용 원칙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땅 주인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소작이에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의 임대차는 헌법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다 농지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는 거고, 이 불가피한 사유들은 이제 열거를 해가지고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거, 그걸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경영도 있어요. 농지 임대차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임대차 계약서를 맺어서 농지 소유주가 임차인한테 그 해당 기간 동안 아예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받아서 내가 벼를 심던 뭐를 심던 그 임차인의 경영 계획 하에 가는 것이고, 이 위탁 경영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농지 소유주고 내 계획대로 농지를 재배하고 경작할 건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노동력을 조금 타인의 힘을 빌어야겠다 할 때 이제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탁 경영 자체도 헌법과 농지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능한 사유가 이제 군대 갔다든지 뭐 국외 여행을 뭐 3개월 이상 떠나게 된다든지 하면 그 해당 기간 동안 또 뭐 아프다든지 할 그런 불가피한 그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관계가 우리나라 전체 농지에 지금 여기 46.7% 써놨지만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데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해당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비율보다 이제 임대차 관계를 통해서 경작되고 있는 농지들이 거의 한 50% 정도, 반절의 농지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임대차 관계를 맺은 임차인, 사회적 약자예요. 왜냐면 그 농지 소유주는 언제든지 임차인과의 그 관계를 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임대차 관계를 맺어도 임차인은 그 계약된 기간 동안 안정된 영농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농지법에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최소한의 그 임차 기간이 있어요. 3년. 3년은 보장해줘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 뭐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는 뭐 1년이든 계약 기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그 농지 소재지 읍면장한테 제가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이렇게 임대차 관계를 뭐 지금으로부터 3년간 맺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증이 제3자의 효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임차인이 성실하게 경작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3자한테 이 농지 소유자가 임대차 관계를 맺고 확인증을 받았는데 이 임대차 관계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다른 분하고 또 임대차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뭐 분쟁이 있다, 임차료, 뭐 임대차 기간 관련된 모든 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장 군수가 농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꼭 해결하도록 그런 관계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부분들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는데 대리로 신청할 수 있냐, 내가 못 가겠다, 그때 일이 생겨서,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유예요. 왜냐하면 그 농지 취득 자격증, 요즘은 뭐 대리도 되고 우편도 되고 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뭐 계속적으로 뭐 편의 제고
이제 요구들이 많으신데 한번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농취증 받는 것도 인터넷으로 받게 해달라, 쉽게 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뭐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이런 것들 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 간의 차이가 뭘까? 이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발급받는 거는 이미 확정되고 형성된 나의 권리를 내가 행사하고 싶을 때는 편의를 제공해드리는 의무가 국가한테 있어요. 꼭 내가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이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인데 꼭 내가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야 되냐, 인터넷으로 지불서 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농취증 같은 경우는 나한테 없던 권리가 생성되는 최초의 단계잖아요. 근데 그 권리가 이미 형성되지도 않은 그 단계부터 어떤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그 편의를 봐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농지를 제대로 경작할 수 있는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되잖아요. 그 읍면사무소에서 그 담당 직원분이 그것들을 볼 때 실제로 가셔서 눈을 맞추고 내 영농 계획서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면담에 응하셔서 이제 해주셔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민법에서도 이 대리라고 해서 본인의 그런 권리 의무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있어요. 대리에 친하지 않다는 건 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에 농취증 신청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농취증을 신청하시고 이제 발급을 받으시는 방법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신청을 해서 빨리 그 농지를 사서 이제 영농계획서가 쭉 수립이 돼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하여튼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가피한 사유에 있어서는 대리를 허용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는 예외적인 사유고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십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려고 하시는 농지에 불법으로 뭐 설치된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땅은 이제 내가 농취증 구입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유념하셔야 되는 게요. 농지에 구입하려고 하는 농지에 불법 사항이 있잖아요. 뭐 전용 허가, 뭐 만약에 시설이나 이런 주택 같은 거를 지으려고 하면 전용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정당한 그 절차를 거쳐서 딱 와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불법으로 그냥 뚝뚝 건축한 이런 창고 같은 게 뭐 시골에는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거는 원상복구 하셔야 돼요. 원상복구. 그래서 해당 농지 주인이 원상복구를 해서 하시든 그 땅을 사시던지, 아니면 빨리 영농하시고 싶고 이건 내가 바로 철거가 가능하다 하시면 본인이 이제 사전 복구 계획서를 이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이제 농지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를 한 다음에 이제 농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주거산업공업지역 내에 농지들이 있어요. 이런 농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냐?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다 보이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한 번 있고, 수시로 또 가셔서 이용 실태를 이제 조사하는데, 조사 결과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무단으로 휴경하고 있다. 적발되면 말씀드린 대로 처분 의무 절차들이 진행되잖아요. 어차피 경작도 못할 거면서 왜 농지를 샀냐? 넌 처분해라. 농사를 지을 사람한테 농지를 주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용 실태 조사에서 제외되는 땅이 있을까요? 만약에 상속받은 농지는 내가 못 지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속받은 농지는요, 그러니까 모든 농지는 경작 의무가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제외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건 뭐였죠? 상속 농지는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작하실 분한테 빨리 임대차 관계를 맺어서 그 농지가
이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어떤 농지든 뭐 주거, 뭐 도시지역 내에, 뭐 공업지역 내의 농지든 모든 농지는 어쨌든 이용 실태 조사에 제외가 안 됩니다. 적발 시에는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농지 전용 허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파트가 지어지고 뭐 전용 사업들이 막 있어요. 개발되고 뭐 3단 산업단지로 이용되고 이제 전용 허가가 딱 난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는 농지인데, 그러면 그 농지 전용 허가 난 농지의 경우라도 딱 정말 공사하기 전까지, 사업을 풀기 전까지는 농사를 하라는 게 이제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땅도 이제 이용 실태 조사에서 이제 제외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 농지를 취득하시는 그 절차예요. 취득하시는 절차에서 이제 읍면담호소에 들어가셔서 농지증을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실 때 이제 영농 계획서를 수립해서 받으셔야 한다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농지증을 받으셔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제 그 매매 이전 절차가 끝이 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내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영농하시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취득 농지는 계속 경작을 하셔야 한다. 그런 경작 의무가 부과된 땅이다 하는 그 두 가지 개념만 유념하셔서 농지를 취득하시고 또 경작하시면 됩니다.